안녕하세요. 정성호 TV의 정성호입니다. 오늘 역시 부동산 얘기가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오세훈 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서 5년간 재개발, 재건축에 24만 가구 정도 공급한다고 나왔거든요. 물론 본인이 재선을 한다면 선거란 정치란 바람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된다는 보장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재선 안 되라는 법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은 지금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핵심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할 면이 지금처럼 공급이 없기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 값이 또는 공동주택 가격이, 단독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간다는 면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러한 규제 일변도가 시장 논리를 왜곡시킴으로써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통해서 6월 1일까지 소유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겠다. 세금을 대폭적으로 늘린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내놓을 것이다 라는 예상과는 달리 강남 상구나 서울의 아파트 거래가 전월에 비해서 50% 이상 급감했다고 합니다. 물론 10억짜리 다주택자가 10억을 팔아서 만약에 양도차익의 반을 세금으로 낸다면 누가 바보 멍청이처럼 5억, 10억의 양도차익에서 5억을 세금 낸다면 5억을 나라에 빼앗긴다고 생각합니다. 5억을 벌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세금 때문에 오히려 더 시장은 왜곡되고 있습니다. 또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나라는 더 세금을 걷어들임으로써 복지정책이나 기타 나라의 씀씀이를 늘릴 수 있는 큰 정부를 구상해서 돈을 쓸 수는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주택 가격에 대한 불안감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안 가진 사람이든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든 간에 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이슈인 재선이 된다면 재선과 상관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주체인 정부 주요 기관들이나 지자체든 간에 인허가 하는 지자체나 LH든 간에 시장에 맞게 수요와 공급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데 오히려 시장이 왜곡될수록 가진 사람에게는 더 많은 부를 일으킬 수 있지만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더 행복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구청장들이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면 나라가 망하는가라는 질문을 화두를 던진 것처럼 용적률 상한 역시 큰 주택 공급에 활로를 줄 것입니다. 지금의 당면 과제는 토지, 땅값이 너무 올라가고 있고 원자재인 건축 자재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철강값 지금 톤당 120만 원 이상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통 70에서 80만 원 하던 것이 120만 원까지 올랐고 나무는 지금
50% 이상 원자재 값이 오른 것도 중요하지만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주택을 또는 건축을 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인건비 역시 저렴한 동남아시아, 아시아 인력, 외국인 인력을 통한 낮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농촌이 됐던 건축 시장이 됐던 일반 시장에서 인건비 오름이 상당히 급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가장 중요한 인건비, 노무비 자체가 많이 올라 있고 직접비인 건축비 역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간접비는 보험이 됐든 보증서가 됐든 은행 이자가 됐든 간에 간접비의 오름은 일정하지만 직접비, 건축 원자재 값의 급상승, 또 땅값, 대지값의 급상승, 노무비의 급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건축 시장 자체의 왜곡 현상이 심각합니다. 이것은 건축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인 소비자 물가인 CPI나 또는 생산자 물가가 모두 올라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축 시장 또는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서 5년간 재개발, 재건축에 24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좋은 얘기 같습니다. 또 중앙정부인 대통령이나 국토교통부 역시 이러한 대안을 계속해서 내놓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시장 불안 요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값이 올라도 너무 오른다는 이유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여당에서는 신혼부부나 기타 처음 주택을 사는 사람한테 주택담보대출을 90%까지 해주겠다. 여러 가지 장밋빛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본인에게 맞는 판단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족도 핵가족화돼서 자녀가 1명 아니면 2명밖에 없거나 또는 아예 자식을 낳지 않는 부부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급격한 경제 위축이 다시 백신을 맞으면서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기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도 경제 지표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가상화폐가 됐든 반드시 공부하면서 투자를 해야 하는 건 맞는데 일개 대통령이나 일개 시장 한 사람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이 결코 변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하는 정책에 반대 방향으로 머리를 써야 돈을 번다고 합니다. 경매 시장에서도 짜고 치는 고스톱, 일부러 경매를 해서 낙찰을 받게 하는 법원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법을 거꾸로 이용해서 판결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 또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들, 다양한 노하우가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상당한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투자 방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역시 대출을 받을 수 있거나 일부 종잣돈만 있으면 시간이 돈을 벌어주는 기막힌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을 가보고 현장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지역에 투자해서 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돈을 투자해서 좀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하는 것 역시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